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준의 시민적 삶을 달성하는 네, 더불어민주당 김의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나온 속보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한 내용인데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직권 면직을 검토 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일단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진숙 위원장의 경우는 지금 고발이 여러 건 되어 돼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지난해 7월 30일 날 대전 유성경찰서에 대전 MBC 사장 시절의 그 법카. 법카 예. 유형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11월 14일 날 저희가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한 게 있어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 예, 그 내용이 뭐냐면 유튜브에 출연해서 민주당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다음 언론인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그 당시에 직무가 정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방송통신위원장의 직은 유지가 되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했는데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예. 기관장에 대해서. 그리고 4월 30일 날 올해 저희가 영등포 경찰서에 이진숙 위원장이 최대 행위 현행범이라면 이재명 대표도 현행범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를 했어요. 이때는 이미 복귀를 하고 방송통신위원장인데 4월 30일이면은 대선 시기에 들어갔죠. 4월 4일 날 예, 탄핵이 예, 됐고 예.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어쨌든 조기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 선거 운동도 이제 선관위에서 예의주시하지만 공무원이 선거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네. 특정 정당의 대표를 폄훼하는 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고발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감사원이 이제 주의 조치를 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예.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제 추가 수사 요청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에다가는 TBS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는 방통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직무유기를 했다라고 하는 점하고 팩트체크 네트라는 기구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도하게 방통위가 직권남용을 한 여부에 대해서 이제 공수처에 이제 고발을 해놓은 그렇게 사건이 많나요?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하나가 IMBC 주식을 소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그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7월부터 올해까지 7건에 걸쳐서 고소고발 및 처분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의 위배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고 그에 입각해서 이제 직권 면직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까지 된다고 대통령실은 보는 것 같은데 네. 직권 면직을 하게 되면은 방통위원장직에서 내려오게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직권 면직의 사유, 예. 그다음에 대단히 심각한 사유가 있다고 본 거죠. 특히 지난 6월 10일 날 국무회의에서 독임제 기구로 전환해야 된다는 발언 그렇죠. 하고 그다음에 예. 본인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방송 3법뿐만 아니라 방송 그 설치법과 관련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논란됐었죠, 그래서 그때. 정책이 예. 하지 마라라고 얘기했고 그 경고도 안 먹히니까 국무회의 배석을 못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비서실에서 국무회의 결과를 오늘 발표를 했지만 결과로 바로 이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국회에서 지금 방통위 설치법을 그렇죠. 폐지하고 예.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 방통위를 정상화시키겠다라는 논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검토가 돼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직권 면직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직권 면직을 하더라도 이후에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방통위원장의 직은 예. 탄핵으로 면직이 되는 것 하나하고요. 본인의 의사가 있을 경우 그만두는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임위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위원장도 예. 상임위원의 경우는 예를 들어 다른 법에 위반할 경우에 그 직을 면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사 중이고 수사 중인 사안이 되게 더디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의 경우를 상정한다면 이게 1년이 넘어서 경찰이 송치 의견을 못 낸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인 겁니다. 대전 유성 경찰서에 그러니까 출석 요구를 했는데 기피하다가 지난 7월 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출석을 했는데 수사에 비협조를 했다는 얘기도 듣고 있거든요. 경찰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이 송치에 대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 보면 여전히 윤석열 정부의 그 경찰의 영향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위원장의 권한, 내지 의무 이제 이 부분이 혹여라도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을 소지가 있다면 가장 저희가 법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것이 저희 과학기술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통위 개편 법안 심사를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오늘이 금요일이죠. 예. 시간이 1박 2일 워크숍 갔다 와서 29일 수요일 날 저희가 이소희의 법안 상정을 했고 논의는 했습니다. 근데 그날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의힘 추천목 위원이 거부당하면서 그랬죠. 예. 보이콧을 해서 야당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 논의는 시작을 했고요. 9월 10일 안에 2차 논의도 하고 재정법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또 개최해야 됩니다. 청문회까지 하고 9월 25일 전에 완료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이 직권면직 검토하는 거 별개로 국회에서는 이 네. 개편 심사를 그대로 네, 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은 국회에서는 최종 시한을 언제? 9월 25일로 놓고 있습니다. 9월 25일 날 사법개혁하고 그다음에 그 검찰개혁 예. 그리고 언론개혁 과제 이렇게 해서 대략 9월 25일. 그러면 이제 필리버스터가 또 쭉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추석 연휴까지 다 이어져서 10월 넘어갈 수 있습니다. 10월 중순까지. 예. 저희 법은 9월 25일 날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그러면은 그 법은 통과되는 즉시 방통위가 다른 기관으로 대체되는 예,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구가 그러니까 방통위가 뭐 새롭게 편제되는 건 아니고요. 과학기술부에 있는 유료 방송 사업을 원래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방송통신위원회를 축소시키면서 유료 방송 사업자를 그 통신 분야의 전문이 아닌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에다 갖다 놓은 거죠. 그걸 다시 가져오는 걸 해서 조직을 정비를 하고 그다음 위원 구성을 지금 5명인데요.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서 상임위원 숫자를 조정하고요. 상임위원을 3명, 비상임위원을 4명. 그래서 7인 구조로 만들고 그러려면 이제 조직 개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정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9월 25일 날 되고 대통령 공표를 하면 10월 중순경에 10월 중순쯤. 정상화가 되면 방송 3법을 이제 그 처리한 그 법에 실행을 해야 되는 일을 이제 새로운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장이 진행하게 되는 거죠. 네. 앞서 언론개혁 잠깐 말씀하셨는데 언론개혁도 주도적으로 지금 김명훈 의원께서 언론개혁 짜고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은 최민희 의원이시고요. 제가 부위원장이고 그리고 이제 문체위 소속, 그다음에 정무위 소속, 행안위 소속 의원들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고 간사는 노정면 의원이 맡아서 언론중재법,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 등 그다음 국정조사까지 포함해서 예를 들어 YTN과 TBS 폐지 등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 장악하고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받은 분들의 구제까지 포함한 국정조사도 저희가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장 주안점을 두고 예, 저는 계시는 그거 건가요?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예. 언론지능재단 개혁 문제까지 포함해서 예. 정부 광고가 너무 유인설관으로 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영근 의원께서는 과거에도 언론 관련 일을 계속 네. 하셨고 방통위원으로도 재직한 적이 네. 있으셔서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네. 텐데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인 유튜브. 네, 네. 네. 탄핵 과정에서 보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가짜 뉴스가 많이 유포되기도 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사실은 이제 정말 조작 정보를 많이 생산을 하는데 저희가 구글 측에 신고 접수를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 채널이 폐쇄된 데도 있고 그다음에 경고받은 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유튜브 구글의 가이드라인이 있긴 한데 그것이 언론중재위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이 나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윤석열 정권이 12월 달에 개업을 하고 업무가 거의 정지되다시피 해가지고 언론중재위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못 내리니까 유튜브에선 그대로 계속 그것이 방송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을 통해서 유튜브에 대한 제재를 좀 강화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은 김남근 의원하고 그다음에 저희 새로운 국회의원이 함께 그 논의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사실은 지금 이제 9월 25일 날 맞춰준 언론 개혁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같이 함께 논의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유튜브 문제는 결국 법도 법이지만 그러니까 심의기구가 제 역할을 하면 일정 부분은 좀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법원 판결이 이미 위법하다라고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브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되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중국에 의한 부정선거다라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유튜브가 조금 소극적인 게 있어서 허위 조작 정보 그다음 페이크 뉴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포함해서 포함해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논의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 월요일 날 구체적인 논의가 공개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안 관련해서 짧게 뭐 하나 여쭤볼게. 법사위 앞서 저희가 다루기도 했는데 중요한 상임이긴 하죠. 거기에 대해서 김현 의원께서 이제 나경원 의원이 간사를 맡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셨던데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힘이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네, 요약하면. 맞습니다. 네. 이거 왜 그래요? 아니 저희가 사실은 이제 법사위원장을 추미애 전 장관이 하신 거는 좀 본인이 이제 희생하신 거거든요. 육선이고 그리고 이제 국방위원 하시던 분을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좀 시끄러운 일이 있었고 국민들에게 죄송한 일이 있어서 그 좀 경험 있고 문제를 좀 잘 할 수 있는 분을 찾다 보니까 이제 추미애 그 장관으로 그 법사위원장을 맡기게 된 거고요. 본인도 흔쾌히 이제 담당하게 된 건데 사실은 이분이 지금 6년째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나경원 의원이 선진화법 위반 빠루 들고 그래서 그런데 사실 5선 간사는 그거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로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건데 본인이 그걸 맡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어불성설이고 재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봐주기 재판인데요. 법사위에 들어가면 사실은 이해충돌 소지도 매우 크죠. 본인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물론 이제 재판이 진행된다고 해서 다 해당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지 말라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전 국민이 다 아는 선진화법 위반이 장기적으로 지금 재판 계류 중에 있는데 간사를 맡는 것 자체가 스스로 기피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럼 또 마지막으로 이 개혁을 추진하면 반발이 있을 테고 야당이 있는 겁니다. 이게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어떻게 좀 사실
저희 이제 최용도 간사님하고 물밑에서는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협의가 잘 되고요. 예. 근데 방송법 내지는 방통설치법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를 단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시절에 이뤄졌던 일이라서 되게 그 부분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습니다. 되게 협조를 잘 안 해주세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과제를 늦출 수는 없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표결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간사는 그래도 회의장에 남아 있어서 예. 반대하거나 기권하거나 의사표시를 합니다. 예. 나머지 의원님들은 참여를 안 하거나 예. 내지는 중도에 퇴장하거나 그렇게 하시는데 간사하고는 그렇게 협의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여기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